내년부터 집값에 10%씩 벌금을 내라고? 왜? 안녕하세요. 초년생들과 부동산 공부하는 초보공입니다. 오늘은 초보공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으로 집값에 10%씩 벌금을 내야 하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를 가져왔는데 무슨 일인지 기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뉴스원 기사네요. 생숙 오피스텔 전환 4.1%. 내년부터 과태료, 숙박업 신고 필요. 내년부터 건물가액 10%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어떤 내용일까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내년부터는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즉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건수를 보니 2024년 3월 기준으로 전체 대비 약 4.1%만 용도가 변경된 셈이라고 해요. 다만 건축 중인 곳은 설계 변경을 하면 되니까 오피스텔로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2024년 말까지 유예된 상태였고 2025년부터 건축물 가액의 10%의 금액이 매년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생숙이 용도 전환의 벽을 넘지 못한 건 건축 기준 때문이라고 해요. 생숙은 처음부터 숙박 용도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주거용의 건축 기준이 더 까다롭죠. 그 주거용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미 준공된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금보다는 향후 용도 전환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한편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기사에 나온 생활형 숙박시설, 즉 생숙이 뭔지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비슷한 듯 다른 주거 형태들을 비교해 가면서 알아볼게요.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점을 조합한 시설입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숙박시설로 취득세는 4.6% 적용이 됩니다. 바닥 난방이 되고 호텔과 달리 세탁과 취사도 허용이 되어요. 발코니가 있어서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넓게 사용이 가능하네요.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단기 대여가 가능해서 에어비앤비로 대여 사업도 가능하겠어요. 호텔과는 달리 구분 등기는 되지만 30인실 이상의 경우에는 위탁 운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생숙의 경우도 전입신고도 되고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보셨듯이 2025년부터는 숙박업 신고를 하기를 독려한다고 했고 건물가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정부가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주로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주택입니다. 주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1.3%, 주로 1, 2인 가구가 이용을 하고 전용 50제곱미터 이하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대비해서 전용률이 높아 약 64% 정도라고 하니 조금 더 넓어 보이겠어요.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전용 2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에서 또 빠진다고 해요. 그리고 오피스텔과 비교를 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조경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해요. 일반 아파트 대비 저렴하면서 규제가 약하니 투자의 대상물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교할 내용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복합어로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무실을 일컫습니다. 건축법이 적용이 되니까 취득세는 4.6%고요. 대부분은 바닥 난방이 가능해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어지고요. 실제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에 비해서 대출 규제가 강하지도 않아요. 생활용 숙박시설보다는 오피스텔 선호도가 더 높고 임대가 원활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원하는 소유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안녕.